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란죄 수사권도 없는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소위 내란죄를 수사하겠다면서 법원 내 좌익 사조직인 우리법연구회 소속 호남 좌익 영장판사로부터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및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하겠다고 나서면서 긴장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동훈이 공수처장을 맡고 있는 공수처는 이 과정에서 무리한 체포영장 등을 쉽게 발부받기 위해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영장 판사를 찾아서 관할까지 옮기는 소위 판사 쇼핑을 하는 등 노골적 무리수를 두고 있습니다. 공수처의 대통령 체포영장과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한 서울 서부지법 이순영 영장전담부장 판사는 1972년 전라북도 무주 출신입니다. 전주 상산고등학교와 서울대를 졸업했으며 법원 내 좌익 사조직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의 좌익 성향이 아주 뚜렷한 판사라고 합니다. 공수처와 서울 서부지법의 이 같은 무도한 짓에 맞서 많은 애국 시민들이 며칠째 용산 대통령 관저를 지키기 위해 겨울 한파에 아랑곳 않고 24시간 방어체제에 돌입했습니다. 또 대통령 경호처도 불법 혐의가 농후한 공수처의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결코 방관하지 않고 저지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와 관련해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및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한 서울 서부지법 이순영 영장판사가 영장을 발부하면서 해당 영장의 경우 형사소송법 제110조와 111조의 적용은 예외로 한다고 적시해 명백한 월권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는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습니다. 대통령 변호인단은 판사에게 그러한 권한은 없으므로 이번 영장 발부는 원천적으로 불법 무효라고 비판하면서 이순영 판사에 대한 징계를 대법원에 촉구했습니다. 윤 대통령 변호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서부지법 영장 담당 판사는 압수수색 영장에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 적용을 예외로 한다고 기재했다고 한다면서 형사소송법 어디에도 판사에게 그런 권한을 부여하지 않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형소법 제110조는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 그리고 형소법 제111조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관해 직무상 비밀에 관한 것임을 신고한 때에는 그 소속 공무소 또는 당해 감독 관공서의 승낙 없이는 압수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경호처는 형사소송법 제110조와 111조에 근거해 군사보안시설인 대통령 관저에 대한 영장 집행을 거부해왔습니다. 그러자 서부지법의 이순영이라는 이 황당하기 짝이 없는 판사는 대통령실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또다시 거부하지 못하도록 영장을 발부하면서 이 조항들을 예외로 둔 것입니다. 윤갑근 변호사는 이는 불법 무효로서 사법의 신뢰를 침해하는 매우 중대한 사안이다.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도 없는 공수처가 관할까지 옮겨 청구한 체포영장을 발부한 데다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하면서 위법한 행위를 한 것이라면서 대법원은 신속히 진상조사를 해서 위 내용이 사실이라면 즉각 영장 담당 판사를 직무에서 배제하고 징계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한편 공수처장 오동훈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서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을 이달 6일까지 유효기간 내에 집행하겠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동훈은 그러면서 대통령 경호처에 공문을 보내 영장 집행 거부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자와 특수공무집행 방해자가 될 수 있음을 엄히 경고했다면서 철문을 잠그고 체포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는 것 자체가 공무집행 방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검사 출신인 김종민 변호사는 서부지법 영장 담당 판사는 해당 영장의 경우 형사소송법 제110조 111조 적용에 예외로 한다고 써넣었고 공수처는 이를 근거로 체포 및 압수수색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불법이고 무효라면서 형사소송법을 비롯한 모든 법률은 판사가 한 줄 써넣는다고 효력이 정지될 수 없다고 이순영 판사를 비판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또
법률 효력이 정지되는 유일한 경우는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을 받아야 한다. 서부지법 영장 담당 판사가 내란죄 수사권도 없는 공수처 체포영장을 발부한 데 이어 아무런 권한 없이 형사소송법 일부 규정의 효력을 정지하는 문구까지 써놓은 것은 위법이고 난생 처음 보는 희한한 일이라고 질타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문제는 매우 중대한 사안으로 대법원이 입장을 밝혀야 할 것 같다. 법을 해석 적용하는 판사가 전지전능한 하느님이 된 것처럼 착각하고 있다면서 서부지법은 도대체 뭐하는 것인가라고 반문했습니다. 또 국민의힘 미디어 법률단장을 지낸 원영석 변호사도 체포영장 발부 결정으로 법률 효력 정지라니 이런 게 내란이며 국헌문란이다. 서부지법이 아니라 서부헌법재판소인가라면서 체포영장은 위법이 아니라 원천무효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극좌조직인 민노총의 양경수 위원장은 최근 기자회견을 열고 공수처가 윤석열을 당장 체포하고 구속하지 않는다면 민노총은 1월 3일 한남동 대통령 공관의 문을 직접 열어 내란 속의 체포 투쟁을 벌일 것이라면서 오는 3일 대통령 관저 앞 집회를 예고했습니다. 양경수는 대통령 경호처가 대통령 체포를 막는다면 명백한 공무집행 방해이고 위법이며 그들도 현행범으로 체포해야 한다면서 내란 속의 윤석열은 지금 당장 스스로 관저에서 걸어나와 수갑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극좌조직인 민노총이 이렇게 날뛰고 한국의 온갖 좌익 세력, 반정부 세력이 총궐기한 것이 현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제대로 된 대한민국의 애국 시민들은 어느 쪽에 서야 될지 너무나 명백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엄중한 상황에서도 한국의 제도권 언론, 더구나 보수우파 국민들의 성원에 힘입어서 돈을 벌어먹고 사는 소위 조중동 같은 비좌파 언론들이 오히려 반국가 세력에 보조를 맞추면서 말도 안 되는 지금 궤변과 요설을 연일 쏟아내고 있는 것은 이것도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반드시 철저하게 응징해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살펴볼 소식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가 한덕수 총리와 달리 더불어민주당 압력에 굴복해서 국회목 헌법재판관 후보자 2명을 임명한 데 대해 최상목에 대한 거센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소식을 한번 종합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상목 권한대행, 더 정확하게 말하면 대행의 대행이니까 대대행이겠죠. 이 최상목이 지난달 31일 국무회의에서 국회목 헌법재판관 후보자 2명을 공개적으로 임명하자 이어진 국무회의 비공개회에서 다수의 국무위원이 최상목에게 강력히 반발했다고 합니다. 국무위원들은 왜 상의도 없이 당신이 마음대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했느냐, 한덕수 총리가 결정 내렸어야 할 일이라고 했고, 최상목은 회의 직후 일부 국무위원 앞에서 울먹이면서 눈시울을 붉혔다고 합니다. 이날 국무회의가 공개회의에서 비공개회의로 전환되자마자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치적으로 중차대한 사안인데 여야와 어떤 사전협의가 있었느냐고 물었고, 최상목 권한대행은 혼자 고민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대행은 이처럼 중요한 결정을 국무위원들의 의견도 듣지 않고 일방적으로 진행한 것은 민주적 정당성을 결여한 처사라면서 총리와 달리 국회 동의조차 필요 없는 장관급 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최상목은 내가 무리한 일을 한 것은 잘 안다. 월권한 측면이 있다면서 무한공항 사건만 아니었어도 이미 사직하려고 했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김태규 방통위원장 대행은 최상목 권한대행의 결정에 반발해서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또 다른 참석자는 한덕수 총리도 내리지 못한 결정을 최상목 권한대행이 내릴 수 있느냐면서 한 총리가 탄핵 심판에서 승소해 돌아올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한 총리가 고심 끝에 헌법재판관과 관련된 여야 합의를 해달라고 하면서 탄핵 소추까지 당했는데 어떻게 권한대행인 당신이 며칠 만에 뒤집을 수 있느냐고 반발했다고 합니다. 이날 국무회에서 일부 국무위원들로부터 고성이 나오면서 논쟁이 격화되자 최상목은 국무회의 종결을 선언하고 회의장을 떠났고
이후 일부 국무위원과 만난 자리에서 눈물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상목은 국무회의 공개 발언을 통해 국회목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중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정계선과 국민의힘이 추천한 조한창 등 후보자 2명을 임명했습니다. 최상목은 하루라도 빨리 정치적 불확실성과 사회 갈등을 종식시켜 경제와 민생위기 가능성을 차단할 필요해서 헌법재판관 임명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관 임명을 반대해온 여권은 일제히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을 비롯한 대통령실 수석급 이상 참모진은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최상목이 헌법재판관 2명을 임명한 데 대한 항의의 뜻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 최상목은 정진석 비서실장의 사표는 수리하고 나머지 수석비서관의 사표는 보류했습니다. 최상목이 이처럼 헌법재판관 후보자 2명을 임명함에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이 헌재에서 탄핵 인용될 가능성이 종전보다는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지금까지는 6명밖에 없었기 때문에 1명이라도 반대하면 탄핵이 인용되지 않고 기각되지만 이제 2명이 늘어서 8명이 됐기 때문에 6명만 찬성하면 탄핵이 인용돼서 대통령직에서 물러나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 헌법재판소 구성이 4명은 문재인과 김명수가 임명하거나 지명한 사람이고 1명은 윤석열 대통령, 또 1명은 현 대법원장인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명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추가로 임명된 2명 중에 1명 정계선은 확실한 좌익이고 나머지 국민의힘이 추천한 한 사람도 뚜렷한 우파 성향이라고 보기는 어려움, 오히려 일각에서는 한동훈에 더 가까운 그런 성향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8명 중에 3명이 반대해야 되는데 그 가능성이 그리 높지 않다는 비관적인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이번에 최상목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2명 임명은 그야말로 한국의 자유우파 진영, 보수우파 진영, 또 윤석열 대통령의 등에 칼을 꽂은 그런 짓이라고밖에 할 수 없다는 것이 지금 많은 국민들의 여론입니다. 최상목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2명 임명과 관련해서 대통령 권한대행을 지냈고 지금까지 절대로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해온 황교안 전 국무총리는 최상목의 즉각적인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황 총리는 최상목이 대통령의 목을 졸랐다. 한덕수 국무총리의 길을 걷지 않고 민주당의 편에 섰다. 나라 망치는 길을 선택했다. 그 자리에 앉아있을 자격이 없다. 누가 해도 최상목보다는 더 나을 것이다.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또 김행범 부산대 명예교수는 대행동 깜이 될 만한 자가 맡아야 탄핵 의결을 겁내는 자, 영세한 국정 철학의 관료에 불과한 자가 무슨 국가수반 대행인가. 시대마다 배신자가 다르듯 탄핵 투 배신 주역은 최상목이다. 더민당의 표창장 하나 받고 귀가할 자, 못난 인간들이 왜 이리 가득한가라고 질타했습니다. 김행범 교수는 또 중도란 없다. 저 성분 분포에 야릇한 희망을 얻은 자들은 곧 홍색 제복 입은 사법관료의 오묘한 둔갑을 배우게 될 것이다. 올해가 푸른 뱀 아니라 붉은 뱀 해라고. 탄핵에 일단 임하게 하고 기각 결정을 기대한다는 낭만. 저들은 너무 큰 고통을 결코 지지 않으려 한다. 박근혜 이런 사례에서 배운 게 없나라고 탄식했습니다. 김 교수는 그러니까 현재 헌법재판관 구성과 관련해서 일각에서는 중도 우는 이런 성향들이 있어서 혹시라도 되지 않을까, 뭔가 희망이 있지 않나 이러는데 그런 희망을 갖지 않는 게 좋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또 김향훈 변호사는 최상목은 경제가 어려우니 그걸 좌시할 수 없어 빨리 정국 안정을 도모하고 싶었다라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그건 매우 짧은 생각이다. 경제 몇 달 안 돌아가는 게 중요하냐, 아니면 국가 안보와 나라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이 중요하냐고 강조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이 나라가 좌파의 손아귀에 들어가 농락당하고 다음 정권에서 국회는 물론 행정부까지 장악당하면 그것도 부정선거로, 그건 영영 잘못되는 거다. 지옥행 티켓이다. 당장 몇 달의 경제보다는 가고 있는 방향이 어디냐가 엄청나게 중요하다. 나라의 정체성과 국가안보는 몇 달간의 경제지표와 비교할 수 없이 중요한 거다.
그런 걸 알기에 국무총리 경험이 있었고 노련한 한덕수는 절묘한 수를 냈던 것이다. 그런데도 최상목은 쫌생이처럼 국무회의도 안 거치고 일을 저질렀다. 최상목은 서울법대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4학년 때 행정고시에 합격했다고 한다. 내가 서울법대를 다녀봐서 아는데 공부 잘하는 것과 현명한 판단, 끈기, 투지, 리더십은 완전히 별개의 것이다. 오히려 공부만 잘하면 후자의 것이 부족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남이 이미 만들어 놓은 매뉴얼을 그대로 암기하는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새로운 것을 창안하고 만들고 위험을 감수하는 일은 못한다면서 최상목이 아주 병신짓을 저질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시구수 윤석열은 살아날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김 변호사는 또 서울 서부지법의 그 문제의 영장 발부와 관련해서 공수처와 서부지법 자체가 법치주의를 위반했다면서 정권 공백기에 한 건 해보려고 오바짓을 한 것이다. 영장 발부가 법치주의를 위반한 것이다 라고 체포영장 발부를 강도 높게 질타했습니다. 김양훈 변호사는 또 요즘 사법부의 중견 판사들 중에 운동권이나 좌경화된 사람이 많은 이유를 분석했습니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소위 좌익 성향의 법조인들 상당수가 1990년대 중반에 사법시험에 합격한 사람입니다. 예를 들어 지금 공수처장을 맡으면서 무리한 수사를 하고 있는 오동훈 같은 경우는 88학번이고 1995년에 서울대를 합격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민주당이 헌법재판관으로 추천한 정계선은 89학번이고 역시 95년에 사시 합격. 또 이번에 그 문제에 말도 안 되는 영장을 발부한 서울 서부지법의 이순영은 91학번이고 96년에 사시 합격. 그리고 역시 더불어민주당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추천한 마은혁, 같은 서울 서부지법이죠. 마은혁은 81학번에 97년 사시 합격. 또 얼마 전 그 말도 안 되는 이재명 관련 판결을 했던 유창훈 같은 경우는 92학번으로 역시 97년 사시 합격이라고 합니다. 이런 사례들을 소개하면서 김양훈 변호사는 다음과 같이 코멘트했습니다. 소련이 1991년도에 붕괴하면서 80년대 중후반 학번의 운동권들은 급격한 갈등과 방황을 하다가 사법시험 쪽으로 눈을 돌렸다. 때마침 사법시험 합격 인원이 기존의 300명에서 95년경부터 500명, 600명, 700명 이렇게 매년 늘어났고 2001년에는 1000명에 달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80년대 중후반 학번의 운동권 떨거지들이 90년대 중후반에 걸쳐 대거 사법시험에 합격했고 이들이 지금 법원에서 부장판사 이상의 요직을 맡으면서 사법부의 좌경화를 이끌고 있는 것이다. 이때 운동권이 아니었던 사람들도 당시 시대 분위기에 영향을 받고 운동권들이 사법연수원의 분위기를 주도함에 따라 그쪽 사상에 물들어갔다. 지금 이들이 40대 후반에서 50대 중반에 이르게 되어 대한민국을 빨갛게 물들이고 있다. 물론 사법부에 모두가 그런 건 아니다. 그러나 언제나 그렇듯이 소수의 극렬분자들이 분위기를 이끌고 중간층이 하면서 따라가는 게 단체의 행동 방식인 것이다. 여기에 막연한 정의감과 약자 보호라는 감정이 섞여 도덕적 우월감과 자족감을 느끼며 좌파짓을 하게 된다.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상당히 예리한 분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권순할TV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